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탁구 용품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목재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윤 PD님은 그 통판으로 된 라켓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켓이 어떤 통판으로 된 있잖아요. 아니, 저한테 질문 안 하시고 아니, 질문 넣고 자꾸 많이 하시면 제가 잘못하면은 제 지식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저도 이제 페널드 선수였기 때문에 페널드로 나오는 히노키 통판? 그리고 일부 쉐이크핸드에서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 2% 정도 수준, 아주 적게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통판, 어떤 재질이 통판이 되냐만 알아도 목재도 상당히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노키 목재는 보면 이렇게 결이 이렇게 있잖아요. 세로 결이. 근데 이제 이렇게 세로 결이 있는 라켓을 가지고 통판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얘기하신 그 1, 2%가 이제 아유스란 목재가 있거든요. 아유스? 예, 아유스란 목재는 결이 없어요. 결이 없으니까 그것은 잘라서 통판을 만들어도 되는데. 결이 없다고요? 예, 나무에 결이 없어요. 나이테 같은 결이 없어요. 헐. 예, 나이테가 없이 이렇게 쭉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유스 나무는 나이테가 없어서 이 변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재의 변형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되게 신기한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목재 결들인데 첫 번째 그림,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에 보면 이렇게 결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하면서 가늘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예를 들면 10mm로 똑같이 잘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깥쪽은 쉽게 말하면 나이테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넓어지고 간격이 넓어지면서 거기는 수분이 빠지면서 더 많이 줄어들어요. 아니 근데 처음에 잘랐을 땐 저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나무도 저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변형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저 이거 되게 신기한데? 그럼 처음에 잘랐을 때는 간격이 만약 1mm였는데 잘라놓고 놨는데 나중에 그게 간격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히노키 목재로 나무 이렇게 똑같은 10mm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느냐? 목재를 충분히 건조시켜서 더 이상 목재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라야 변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베인 나무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양쪽 끝이 가늘어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 진짜. 처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잘랐을 때 나무 결이 그냥 저랬나 보다. 그래서 목재의 그 건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합판은 좀 덜한데 통판의 경우는 건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각 브랜드사마다 이제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충분히 건조된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넥시에서 유남계 라켓, 지금 현재 라켓보다 이전 세대 라켓이 있어요. 그거는 건조를 10년 이상 한 나무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상단, 왼쪽 상단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결에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내려앉죠. 아래로 내려앉았죠. 약간 볼록렌즈 같이 돼버렸네요. 볼록렌즈 같이. 그 밑에 보면 중심은 옹이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안쪽은 결이 촘촘하기 때문에 수분이 덜 빠져나가서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냥 저기 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머리 가마 같은 그런 거네요? 이건 옹이는 아니고 뭐라고 할까? 그 중심점이고 옹이는 그 나무에 보면 옹이는 따로 있어요. 옹이는 이제 무식이 너무 편안한데 말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뭐 가지가 뻗어나간 점이 있잖아요. 거기는 목재가 새로운 가지가 나갔으니까 거기는 옹이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여기 명칭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거든요. 그러니까 히노키 목재로 라켓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노키 목재를 만들 때 뭐 수령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령이 이제 라켓의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건조 과정에서도 수령이 길어서 가운데서 목재를 자를수록 더 변형이 없고 만들기가 쉬운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는데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서 그러면 먼저 나무를 벤 다음에 벤 상태로 건조를 하고 그 이후에 제작을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아니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나무를 베가지고
그 판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게 잘라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원하는 상태로 변형을 시켜놓고. 그렇죠. 그죠? 변형을 시켜놓고 말리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통나무 상태로 건조를 해서 말리는 방식이 있는데, 통나무 상태로 건조를 하면 더 건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두께가 두꺼우니까. 두께가 두꺼우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뭐 몇 년 동안 말린 다음에 제재를 해야 돼. 통나무 상태로. 그렇지 않고 이제 목재의 변형이 적은 경우는 판목으로 미리 잘라놓고 건조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인딩을 하면서 평평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무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목재를 다루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제조공법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목재라고 하는 것은 이 결이 있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아이오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이오스 나무가 통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단단한 나무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통판으로 만들면 라켓을 만들기 이제 무게가 너무 오버되면 당연히 못 만들겠죠. 또 너무 물러가지고 통판으로 만들었을 때 너무 가벼워서 공이 날린다 이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그것이 있는 게 이제 아이오스와 히노키인 거죠. 근데 특히 히노키는 그만큼 더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PPT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구부러지는 현상, 그다음에 뒤틀리는 현상, 또 이제 나뭇결에 따라서는 건조가 되면서 갈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뭐 건축을 하실 때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목재는 어느 정도 마른 나무가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목재는 무조건 오래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래 건조를 해서 경우의 수를 자꾸 없애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오래 건조되면 단단해지고요. 첫 번째는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악기를 만든다거나 라켓을 만들 때 마찬가지인데 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스럽고.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기 뭐 화로 같은 데 넣어가지고 또는 뭐 정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분을 날릴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넥시 라켓에서도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카보드라든지 또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아무튼 넥시 라켓들도 이런 그 열에 의해서 건조시킨 탄화 목재들을 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처리를 했다. 열 처리를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자연 건조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자연 건조를 한 경우에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목재에 다시 수분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열 처리를 해서 인위적으로 수분을 빼면 좀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수분이 들어와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네요, 얘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목재 나무에 한번 빠져들면 그 매력이 너무 깊기 때문에 계속 더 연구하게 돼요. 저도 여기다 좀 끌어들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 빠져들고 있어요. 머리가 좀 복잡해지고 자꾸 이게 탁구 라켓을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생각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나무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무조건 자연 건조로 오래 말린 나무가 좋다. 최고의 상품이다. 최고의 상품이다. 이런 결론이 생긴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유럽 선수 필립이라고 분데스리가 그 친구가 아마 1부까지도 갔을 건데 지금은 탁구를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스티가의 올라운드 스티가 라켓을 저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를 그 당시의 가격으로 제가 이제 하나로 계산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샀대요. 1,000만 원이요? 스티가의 올라운드 클래식 그냥 일반 그 라켓이에요. 근데 저는 100만 원 정도까지의 라켓들은 좀 많이 들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라켓은 처음 봤는데. 25, 6년 된 라켓이었어요. 그 라켓이. 그러니까 나무가 25, 6년 동안 자연 건조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라켓이 25, 6년 전에 만든 것을 자기가 1,00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켓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든 라켓이 그냥 안방에다가 가만히 놔두면 대부분 더 좋아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아마 대표님이 말씀을 더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제 그냥 상식적으로는 러버와 라켓은 거의 반대겠네요. 그렇죠. 그 탁구용품 중에 제일 중요한 러버 라켓가 있잖아요. 러버는 오래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고무니까. 러버는 오래될수록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해 보세요. 꿀팁인가요? 네, 꿀팁이에요. 네. 여러분들 탁구 용품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라켓 사셔가지고 네. 20년 후에, 20년 후에 노후에 이제 이게 미리 찍어는 놔야 돼. 이거 언제 샀다는 그렇죠. 거.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생산이 언제 됐다. 언제 샀다 이거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라켓은 만들어서 악성 재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라켓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쳐보면 좋고요. 다음 영상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라켓 제조할 때는 왜 합판으로 만드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근데 자꾸 머리를 긁적이게 되는데 제가 모르는 상식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모르는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저도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합판이라고 하셨죠? 합판. 합판 쪽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